안녕하세요. 당장 써먹는 틱톡 마케팅을 쓴 강정수입니다. 틱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7가지라든지 굳이 틱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틱톡에서 하면 좋은 6가지 방법들. 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법이 왜 다르냐?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똑같은 10억 명이라도 똑같은 이용자라도 틱톡의 이용자는 다릅니다. 틱톡의 이용자는 또 2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젠지들이 많이 있어요. 틱톡은 이어찍기라든지 두엣찍기라든지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틱톡의 오디언스들은, 틱톡의 이용자는 전통적인 소셜 플랫폼하고 교집합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에서 이 브랜드 입장에서 새로운 오디언스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새로운 오디언스들은 어떠한 문법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떠한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2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추천 피드, 그러니까 피드를 구성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즉 컨텐츠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틱톡은 독특하게 팔로잉도 있지만 기본 디폴트로 설정된 것은 추천 피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페이지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추천 알고리즘, 즉 AI와 컴퓨터와 이것을 이용하는 강정수, 즉 저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강정수의 취향에 근거해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컨텐츠 그래프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드가 구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틱톡 마케팅 이 책이 브랜드들에게, 마케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틱톡이 어려운 것은 바로 아까 말씀 똑같은 이유에 틱톡의 오디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고,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브랜드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틱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팔로워가 얼마나 많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 시작하나 이미 시작했거나 똑같은 도전, 즉 항상 틱톡스러운 컨텐츠를 만들면 기회는 언제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도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은 틱톡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이제 시작하지만 팔로우는 아직 없지만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틱톡에서 기회를 가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틱톡은 아직까지 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시면 틱톡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 틱톡에서의 트라이 앤드 런, 그러니까 시도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대단히 압축적으로 줄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낼 수 있고 효과적으로 틱톡 마케팅을 쉽게 온보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담당자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달라진 이용자, 달라진 틱톡 오디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추천 PD의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 책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담당자가 이 책을 또 읽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어웨어니스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젠지 시대들에게 우리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어떤 새로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갖다가 젊은 층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대단히 틱톡이 그러니까 유용한 플랫폼이고 그 방법론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은 꼭 상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틱톡에서의 마케팅의 부분은 대단히 속도전이 중요한 겁니다. 틱톡에서 어떤 트렌드가 유행한다. 그럼 이 트렌드를 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도 할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틱톡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추천 PD에 들어가려는 것은 지금에서의 가장 핫한 흐름에 우리가 유사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문법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빨라야 됩니다. 공감대가 의사결정 구조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틱톡의 유용한 컨텐츠를 매우 창의적으로 틱톡스럽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개시를 못하는, 발행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이러한 틱톡 마케팅의 흐름들에 대해서 마케팅 부서나 홍보 부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적 계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들 또는 인플루언서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어떻게 광고를 운영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으로서 이 틱톡 마케팅의 운영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유기적 계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 유기적 계정이 어떻게 포유 페이지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팁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빠른 속도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틱톡의 밈 현상이 대단히 중요한데, 틱톡에서 대단히 유명해진 어떠한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 이런 밈 현상들을 대부분 만들거나 밈 현상을 초기에 올라탄 사람들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 계정을, 브랜드 계정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노하우에 인플루언서들이 좀 참조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즉 인플루언서 또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기업하고 보통 많이 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플루언서 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업에서 너무 지침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로고가 너무 작게 들어갔다, 뭘 좀 크게 해달라,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창의성을 대단히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빼라, 이런 부분들은 집어여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또 너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들도 제가 서술을 해놨고, 그런 것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들, 사례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브랜드를 이해하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인플루언서 유리하게, 즉 창의적인 자율성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인플루언서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